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료형을 할 건데, 그냥 기본적인 자료부터 해보려고. 자, 우리, 그, 지구가, 그냥 스토리예요. 들으시면 돼요. 지구가 멸망했대요. 그래서 생존자가 2명만 딱 남은 거예요. 자, 2명이 남아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서 밥을 하는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짓기로 한 거예요. 한 번은 너, 한 번은 A, 한 번은 B, 한 번은 A, 한 번은 B,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 순서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겠죠. 저번에 너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돌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길쭉하고 네모난 돌 하나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돌을 한번 딱 세워놓으면 A가 이제 밥을 하잖아요. A가 밥을 하고 돌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이제 B 차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B가 이제 밥을 하죠. B가 밥을 하면은 요 네모난 요 그 돌을 이제 눕혀놔야죠.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눕혀놓을 겁니다. 그럼 돌 하나 가지고 A가 밥을 했고 B가 밥을 했고 이거를 이제 번갈아가면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순서도 잘 맞춰지고 기억도 잘 되겠습니다. 자, 돌 하나로 2명의 순서 그리고 차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2명뿐인 줄 알았는데 C라는 생존자가 1명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추가가 돼가지고 생존자가 3명이 됐어요. 밥 순서를 3명이서 이제 나눠가지고 해야 됩니다. 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돌 하나를 더 갖고 와야 됩니다. 2개를 갖고 와서 순서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2개가 전부 다 세워져 있으면, 이러면은 A가 밥을 한 거고, 2개 중에서 하나만 눕히면, 이제 얘는 B가 밥을 했고, C는 만들어주면 되죠. C는, 첫 번째 거를 눕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세워주면, 이렇게 하면 또 구분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C가 밥을 해야 한 그런 순서가 돼요. 2개로 되겠죠. 자, 근데 1명이 또 늘어요, 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대요. 생존을 많이 했어요. 4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명일 때, 자, 1명일 때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게 1개 필요했는데, 3명이 되니까 이 돌이 지금 2개로서 이 순서가 또 갈리죠. 자, 근데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돌 몇 개 필요한가요? 4명이서 순서를 갈라야 돼요? 돌이? 아직은 2개여도 되죠? 아직 한 자리 남았거든요. 요거랑 다 눕히는 경우가 아직 남았거든요. 네, 다 눕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A, 얘가 B, C, D로 해가지고 돌 2개로 4명까지의 경우의 수를 순서를 다 기억하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5명 되면요. 또 늘었대요. 그래서 2가 늘어서 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돌은 당연히 하나 더 필요하죠. 이제 다 썼잖아요. 3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규칙성에서 한번 이 돌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순서를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이정표가 되는데, 그러면 돌 한 개당 나는 몇 번의 몇 명의 이제 순서를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보면은 일단은 1개 할 때는 2개가 됐고요. 2개가 되니까,
두 개일 때는 이제 총 4번. 4번이죠. 4개. 돌이 3개가 되면은 이제 몇 개가 될까요? 총 몇 명을 순서를 나눠줄 수 있죠. 돌 3개? 3개까지는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어떤 그게 돼요. 컴퓨터에 지금 자료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좀 해봅시다. 돌 3개까지는 좀 해볼까요? 돌이 3개니까 세우고 요거 하나 눕히는 거를 하나씩 눕혀봅시다. 눕히고 요것도 눕힐 수 있죠. 두 번째 거 눕히고 첫 번째 거 눕히고 둘 그죠? 그 다음에 2개씩 눕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둘, 셋 빠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눕힌 것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보시면은 8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8개예요. 그래서 돌이 3개면은 얘가 8명, 그죠? 8개 가지예요. 가지수예요. 이게. 경우의 수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2가지. 그래서 이 돌이 보니까 늘어날수록 제곱이 되죠? 이런 이제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이게 제곱이에요. 그래서 돌은요, 2의 제곱 그 개수, 승의 개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돌 하나가 제곱만큼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줄 수가 있고 14개면 그래서 16개예요. 돌이 5개면은 32개가 돼요. 20 곱해지겠죠. 32명의 순서를 가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돌이 가리키는 바가 컴퓨터의 이제 자료형에서 여러분들은 이 돌 하나는요 뭐냐면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위가 돼요. 01 비트. 그리고 이 돌이 8개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단위를 나누었어요. 이 8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트라고 하자라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트는 8비트인 거예요. 8비트. 8비트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총 몇 개냐라고 계산하려면 2에 8승하면 되죠. 2에 8승하면은 256개 나올 겁니다. 6승이 64고 7승이 128에 또 더하니까 256개예요.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 게 바이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이트를 또 4개만큼 묶어놓은 게 이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티저라고 하는 거예요. 인티저. 그리고 인티저를 좀 줄여가지고 인트라고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그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인트는 8비트가 4개니까 곧 32비트가 되겠죠? 그리고 32비트는 그러면은 2에 32승기여가지고 이거가 이제 한 21억 개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에 이거 공학용으로 가시면 이런 거 있죠. 2에 32승을 하면은 42억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래서 4바이트가 합쳐지면은 내 그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냐 이런 개념이죠. 몇 개까지 가지의 수? 약 42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약. 그리고 4바이트가 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8바이트, 우리는 8바이트를 또 뭐라고 했겠냐면 플롯이라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플롯. 이제 정수형, 실수형으로 나눴는데 실수형에는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가지의 수나 그 크기가 더 커요. 10점 몇몇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실수. 그래서 큰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서 8바이트는 64비트가 되겠고, 그럼 이건 2의 64승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이게 막 120 많아요. 많죠? 너무 많네요. 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비트부터 이렇게 알아봤고,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1바이트는 8개, 8비트입니다. 비트. 뭐 비트를 뭐 4개씩 쪼갠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바이트가 워낙 우리가 그 기계들이 좋아져서 바이트가 거의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셔서 그런 정보에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4비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알죠, 이제? 64비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 2의 4개만큼의 길을 다 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많은 숫자가 되죠. 그리고 얘는 메모리에 메모리 저장하는 단위가 돼요. 32비트는 조금 더 적은 메모리 단위를 가졌었겠죠. 우리가 32비트를 쓰다가 64비트로 넘어왔어요. 2000년대, 한 2010년대 정도부터 쭉쭉 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4비트라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변수에다가 10을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여기 딱 이거 지금 설명이 좀 나오는데 벌써 int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인티저. 그럼 이 A는 4 int형이고요. 그 int형은 4바이트만큼 가지게 돼요. B에다가 5.5라는 이제 실수를 넣게 되면은 B는 플롯형 8바이트 그런 이제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단위가 비트에서 바이트부터예요. 되게 크죠. 이게 기반으로 숫자가 우리 메모리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저장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 문자열 있죠. 헬로 월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C는 스트링형이라고 하고 요거의 바이트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도 8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 바이트는 그냥 뭐랄까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는 어쨌든 그와 같은 메모리가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은 이 파이썬이 알아서 좀 다 해주고
우리가 배워볼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것이 다른 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10이잖아. 인트형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D에다가 A를 저는 플롯형으로 바꿔보자. 조금 더 큰 타입으로, 더 많은 타입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형처럼 내가 바꿀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 넣으시고 인자로 넣어주시듯이 넣어주면은 얘가 리턴하는 값이 플롯형으로 바뀐 A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 나오죠. A에다가 얘는 인트형 정수인 10을 넣었는데 플롯으로 바뀌면서 10.0이 리턴 값에다가 남게 되죠. 여기에 이제 10.0 남아서 이렇게 대입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저 플롯형을 그 인트형으로 바꿔봅시다. 이번엔 줄여보는 거예요. B를 인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5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5.5라고 하는 플롯형이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정수만 남기는 거죠. 훨씬 더 상세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수형으로 다 저장을 해버리면은 이 .5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수와 실수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잘 저장을 해서 타입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뭐 돈이에요. 그러면은 뭐 100.10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거의 다 실수형일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파이썬으로 갖고 오는데 인트형에다가 저장해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 잘 주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형들의 어떤 연산들이 좀 돼요. A가 헬로우, 또 B가 뭐 월드예요. 그럼 저는 C에다가 A 플러스 B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C에는 어떤 값이 담기나 하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요게 붙어요. 그대로 이제 합쳐지는 게 가능하죠. 문자열은 잘 합쳐져요. 근데 만약에 숫자를 좀 더해볼까요? D에다가는 A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야지. 그래서 D를 뽑아볼까? 그러면은 에러가 납니다. 문자랑 숫자 요거의 연산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끼리 말로 할게요. 같은 형끼리 하는 거는 잘 되는데 특히 이제 문자와 숫자 연산은 조심하셔야 돼요. 연산은 주의하시라 하는 거예요. 빼기도 안 되고 나누기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곱하기가 어떨까? 곱하기가 됐었죠. 이거가 자 곱하긴 돼요. A가 헬로우였거든요. 5번 하라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헬로우를 다 붙여주고 있어요. 더하기를 5번 한 거죠. 근데 요거 있죠. 그 문자열에다가 곱하기는 된다는 거는 좀 파이썬의 특징이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 C 언어도 안 되고요. 자바도 안 돼요. 자바도 안 될 거예요. 다른 고언어든지 자, 그래서 문자와 숫자 연산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A, B, C, D, E, F, F. A에다가 더하기 10을 나는 그래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우에다가
나는 10을 이렇게 딱 그냥 더해주는 거. 요거 못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더해주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려면은 같은 타입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을 만드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10을 문자열로 만들어 줍시다. 이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을 str, 스트링의 약자인 str 함수로 나눠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계산이 돼요. 이거가 이제 문자 대 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런 타입들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tr의 20이랑 더하기 str의 50 했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랑 h는 20 더하기 50 해서 print h를 해요. 이 두 개의 답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실행을 돌려보시면 이 g라고 하는 거는 20, 50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h는 70이라고 나옵니다. 문자열은 더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숫자에서 더하기를 쓰면은 이건 연산, 그 산술연산에서 숫자들을 더하라는 소리죠. 20이랑 50을 더하면 70이 나오고 STR로 다 고치면 그냥 붙인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2050이 아니에요. 2050 숫자가 아니고 그냥 2050이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문자. 네. G가 변수 G가 저장한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이에요. H가 저장한 거는 인트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 B, C, D, G, F, I. 자, 이번에는 이런 것 해봅시다. 정수형이랑 실수형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더하게 되면 15.5가 나와요. 15.5라는 소리는 i가 플롯형이라는 거거든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거는 int와 float 같이 데이터 타입이 같은 숫자지만 바이트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훨씬 크단 말이죠. 이런 연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형 변환이 됩니다. 강제로 형 변환이 돼요. 혹은 다른 말로는 암묵적 형 변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강제 또는 이제 암묵적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더 큰 그 타입으로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상승, 신분 상승, 강제 상승 그런 표현도 씁니다. 형 변환을 시켜서 큰 타입으로 해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짜리가 8바이트로 올라간 거죠. 인트형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이제 온전성을 보견하는 거죠. 데이터를 함부로 자르면은 안 되잖아요. 데이터의 어떤 순결함, 데이터가 훼손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단어를 써서 integrity라고 해요. 무결성이라고 할 겁니다. 무결성. 한번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int 플러스 플롯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플롯고 형 변환이 되는데 이런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위해서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순수함이거든요. 얘는 뭔가 훼손이 되면 안 돼,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숫자를 이제 문자형으로 바꾸는 건 해봤는데 그럼 반대로는 안 될까요? 문자형을 숫자화로 해봅시다.
J는 요렇게 따옴표로 감싸면 무조건 문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10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1, 0 뭐 그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J랑 이제 J랑 더하기 문자를 이렇게 합치면 요거는 잘 될 거예요. 그죠? 뭐, 이거는 형변환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문자기 때문에 ship hello가 잘 나왔어요. 10이랑 hello. 요거에서 내가 10이랑 만약에 50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 또 에러가 날 거죠. 그때 이제 여기에서 int형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읍시다. 문자를 내가 숫자로 썼잖아요. 그럼 얘는 J는 지금 문자예요. 그런데 얘를 int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0이 돼요. 10과 50이 더해져서 이제 5에는 60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데 당연히 얘네 이게 이제 따옴표를 벗겼을 때 숫자 형태가 좀 맞아야 돼요. 요런데 이제 A가 있잖아요. 안 돼요. 당연하죠. 막 무작정 그 A 같은 거를 내가 정수로 바꿔주는 거는 이런 거는 대단히 뭐를 의도하는 건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10A가 숫자 뭘로 바뀌어야 돼요? 정수형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따옴표를 내가 형변환을 좀 강제로 시켜줄 수가 있는 게 이런 함수 쓰는 건데 형태를 맞춰 쓰셔야 돼요. A도 안 되고요. 실수형을 또 인트로 바꾸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좀 뺄 때는 얘네들을 딱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60.6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료형에 대한 개념 및 그 형 변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이거 지금 다 함수죠. 이거 함수예요. 이거 호출이잖아요. 함수명에다가 우리 지금 인자 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인자. 딱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맞고요. 이거는 이제 내장 함수라고 하고 int 괄호, 뭐 플롯 괄호, str 괄호 이런 거 내장 함수이고 얘들을 또 다른 말로는 예약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reserved 예약어에 이제 딸리는 게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거 있었잖아요. 뭐 int를 나는 변수로 써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플롯 혹은 뭐 나는 이거를 이제 함수명으로 int라고 하는 함수는 프린트 10을 하는 함수야. 그래서 나는 int를 불러드려야지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는 오류를 내지 않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설정인데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장 함수잖아요. 그걸 내가 막 바꿔서 쓰면은 이거는 개발자들끼리의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나 잊어버리세요. 없어야 돼요. 인트는 자료형으로 쓰이는 겁니다.